사실은 뭐 병원 가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원 가면 여러 뭐 CT와 엔지오그램을 찍어가지고 판단만 하면 좋을 텐데 그걸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정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정신질환이 왜 나타났는지를 갖다 파악하는 게 그나마 거기에 도움을 주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경우 많죠. 이제 치매형 환자 어르신이 지갑을 훔쳐갔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랬을 때 안 가져갔다라고 끝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막 그 어르신이 화내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셈이 돼가지고 결국은 해결이 안 돼. 그러다가 울면서 관두게 돼요. 이분의 이런 행동은 왜 일어날까? 라는 것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여기에 대한 대처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르고 알고 계시죠? 치매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치매의 어떤 면 때문에 이렇게 생기고 무슨 약을 처방을 해야 될 건지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럴 때 먹는 약은 어떤 약인지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82세 남자 환자인데 뭐 점잖은 분이었어요. 치매가 있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인사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방문했더니 눈빛이 흐릿해지고 막 소리 지르고 경찰 부르라고 누가 밖에서 나를 잡으러 왔다 그러고 뭐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보호자는 치매가 심해졌다라고 치매약을 올려달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럼 이분은 왜 그럴까?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망. 데리륨이라고 하는 선망인데 이 선망은 왜 올까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건 뭐 단순히 어르신 선망이에요. 그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서 이분들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또 하나는 치매와 우울증의 구분이에요. 이분이 입맛이 없다고 밥을 안 먹고 누워만 계시고 뭐 치매 검사를 하려고 오늘이 몇 월이에요, 며칠이에요, 뭐 여기가 어디에요라고 그러면 굉장히 귀찮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나도 귀찮게 하지 마. 나 이대로 죽을 거야라든가 뭐 왜 물어 자꾸 하면서 그러니까 보호자는 기억력이 떨어져서 날짜도 기억 못하고 뭔가 밥도 먹는 걸 몰라서 치매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 가서 보면 치매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로 인해 생기는 여러 정신신경 증상과 선망과 우울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치매는 뭐 인지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큰 지장이 있는 경우인데 이것이 이 치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치매가 있으면 단순히 인지기능만 문제냐? 그렇지 않잖아요. 정신 증상이 항상 동반됩니다. 그 정신 증상이 선망이랑 우울증이랑 막 헷갈려요. 이것이 치매로 인한 선망인지 치매로 인한 우울증인지 잘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이 선망이라는 것은 급격히 저하되는 겁니다. 급성이에요. 급성. 이 치매로 인한 선망은 급성인가요? 지속적으로 그렇잖아요. 몇 달 동안,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 것이 치매에 의한 선망이고 이것이 뭔가 신체 질환, 약물, 뭐가 문제로 인해 생기는 선망은 급격하게 생기는 겁니다. 우울증은 이게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증에 의한 기능 저하가 다르다는 것을 곧 이야기할 텐데 이러한 그 우울감이 의욕저하, 무기력, 즐거움 이런 것들이 신체 기능까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2주 이상 지속되는 것 갖다가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치매는 이제 요즘에 85세 이상이면 치매라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85세 이상이면 저는 이제 방문 진료할 경우에 85세 이상이라면 다 루틴으로 MMS를 다 해요. 치매가 아닌 것 같은데 치매인들이 꽤 많거든요. 절반 이상이 치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뭐 MMS를 해가지고 그걸 치매를 진단을 하지는 못하지만 MMS를 해서 이분이 치매 같다라는 걸 알 수는 있지 않아요. 그런 걸 그래서 85세 이상이 되는 분은 한번 방문했을 때 기본으로 MMS를 한번 해서, 근데 이분이 먹고 있는 약을 보니까 치매약이 없어. 그러면은 뭐 보호자한테 말을 하든지, 방문 진료하는 의사가 있다면 의사한테 말을 하든지 해서 이분이 MMS가 제가 해보니까 뭐 몇 점이라서 치매가 의심됩니다라고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65세, 85세 이상은 다 해보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치매가 알츠하이머고, 알츠하이머는 완치가 안 되죠. 완치가 안 되고 이것은 병의 진행 속도만 좀 줄이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치매는 두 가지의 크게 증상인데, 하나는 인지기능 저하가 있고 하나는 정신행동 증상이 있어요. 인지기능 저하는 다 아시죠? 뭐 기억력이 떨어지고 시공간이 잘 파악이 안 되고 말하는 게 어둔해지고 뭔가 이렇게 순서대로 뭘 하는 걸 잘 못해. 우리가 MMS일 때 하는 거 있죠? 종이를 드릴 테니까 오른손으로 받아서 반으로 접은 다음에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라고 하면서 종이를 드리면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실행 세 가지를 못하는 게 실행 기능의 저하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치매 인지기능만 뭐냐면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꼭 이야기해야 돼. 정신행동 증상이 문제인 거예요. 정신행동 증상은 망상, 환각, 착각, 정신병적인 증상입니다. 뭔가 기분, 정동, 우울감, 무감동적인 것도 발생하고, 뭐 초조, 불안, 배회, 공격성 이런 초조 증상도 생기고 수면 장애도 생기는 것이 치매와 동반되는 정신행동 증상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정신행동 증상이 얌전한 것도 심하지 않고 어떤 분은 굉장히 심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치매가 뭐 물론 뭐 진행이 더 되면 훨씬 더 증상이 많이 생기겠지만,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이분이 뭔가 이렇게 망상과 환각이 있거나 막 초조하고 불안이 있을 때 주변에서 보호자가 이게 간병하는 분들이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이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어르신이 자꾸 밖에 나가고 싶으면 그거 갖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묶어놓고 가둬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초조 불안이 훨씬 더 심해져가지고 더 정신행동 증상이 악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뭐 망상이나 환각을 뭐 그런 게 어딨어라고 계속 꾸지람하고 말도 안 된다고 말을 하면 이분은 보이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더 망상이 심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꾸 치매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아 그래요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알려주고, 그러지 않아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또 나가려면 밖에 나가면 다쳐요 뭐 어쩌요 이러면서 여기 잡아주고 계속 반복적으로 설득하고 알려주는 그런 자세가 어르신들의 정신행동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 저번에 한번 그 치매 환자 대화하는 거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런 내용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24년에 그 정신과 저널에 나온 치매 환자에서 정신행동 증상의 유형을 봤을 때 대부분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고 전두엽성 치매라고 해서 성격 변화가 오는 거죠. 성격 변화. 뭐가 얌전했던 사람이 폭력적이 되거나 아니면 전혀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자꾸 성을 밝히거나 그런 전두엽성 성격이 바뀌는 거, 루이소체 치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파킨슨 같은 거 보이거나 시각에 문제가 오거나 그런 치매인데 드문 치매 얘기를 하지만 비슷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공격적인 거, 막 불안하고 공격적인, 불안해서 막 때리려고 하고 소리 지르고 핥히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정신 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울감이에요. 치매에 걸렸을 때 우울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울감입니다. 뭔가 이렇게 얼굴에 표정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의욕이 없어지고 뭐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뭐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초조해야 하는 거. 뭔가 내가 어디 밖에 나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뭔가를 빨리 어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짐을 옮겨야 되는데 뭐 그리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짐을 싸가지고 갖다 놓고 뭐 이런 초조 불안들이 같이 생깁니다. 이거 초조 불안은 다른 사람한테 크게 해를 미치지는 않아요. 이 공격 불안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미치는 것들입니다. 수면 장애, 망상, 환각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누가 자꾸 나를 찾아온다고 그러고 누가 옆에 있다고 그러고 어머님이 찾아왔다고 하는 그 환각.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루이솔트 치매가 환각이 유난히 많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보시는 환자 그 어르신 중에 루이솔트 치매가 보신 적 있나요? 딱히 없죠. 굉장히 드문 병입니다. 가끔 전두엽성 치매는 있어요. 전두엽성 치매의 특징이 뭐예요? 너무 기억력이 좋아요. 인지 능력이 너무 좋습니다. 날짜, 장소, 뭐 우리가 단어 3개 맞추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맞춰. 근데 성격만 바뀌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그 정신 행동 증상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실은 그런 정신행동 증상이 있을 때 치매가 생겨서 거기에 동반돼서 생기는 증상이어서 사실은 이 정신행동 증상이 완벽하게 치매가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정신행동 증상도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행동의 그런 그 정도를 낮출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얌전해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항불안제가 주로 알고 계시는 게 뭐예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낙스, 바륨, 아티반, 졸민, 리보티릴 이런 것들이 항불안제예요. 항불안제를 혹시 누가 쓰고 있는지를 어르신들 중에 한번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공격 불안에도 오히려 역효과, 오히려 더 나쁜 효과가 나타나고 우울증에도 안 좋고 망상 환각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불안제는 젊은 사람들이 쓰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알프람 뭐 이런 거 굉장히 효과가 좋고 빠르고 의존성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사실은 잘 안 쓰는데 어르신들은 특히나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공격 불안, 우울증, 뭐 망상 환각이 있는 분들이 혹시 항불안제를 쓰고 있으면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으니까 그 약을 빼야 되겠죠. 빼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수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수면제가 뭐냐면 졸피뎀, 스틸록스 들어보셨나요? 이게 길다란 그 쌀알같이 생긴 졸피뎀, 루네스타, 잘렌딥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수면제입니다. 이 수면제도 우리가 어르신이 너무 막 잠을 안 자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수면제를 줘. 공격 불안에 역효과, 오히려 더 심해져. 그리고 망상 환각에도 훨씬 심해지고 우울증, 초조 불안에 아무 효과 없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쓰면 안 된다. 물론 이런 것들이 불면의 효과, 수면제의 효과가 있겠지만 다른 것들을 더 안 좋아지게 만들고 효과가 없으니까 쓰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돼. 그리고 그걸 확인하라고 제가 자세하게 써서 드리는 거고 항우울제도 TCA, SSRI 여기 그래갖고 약 이름이 여기 쓰있습니다. TCA라고 해서 엘라벨 잘 안 쓰는 약들이긴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쓰는 약 중에 이런 게 있는지 좀 확인해보고, 그리고 SSRI라고 해서 이런 것은 렉사프로라는 걸 많이 씁니다. 지금 현재 프로잡, 렉사프로, 졸로푸트라는 걸 많이 써요. 이게 어떤 약이냐면 SSRI가 그래도 우울증에도 효과가 좋고 초조 불안에도 효과가 좋고 공격 불안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나마 효과가 있는 약들이 렉사프로입니다. 렉사프로, 졸로푸트, 프로잡. 근데 TCA는 오히려 효과가 없고 여기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고 이건 효과가 없고 효과가 없고 그래서 여기 이펙사, 신발타, 뭐 익셀 이런 것들도 잘 안 써요. 뭐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 이런 약이 쓰고 들어가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쓰는 건 이거예요. 트라조돈, 멀타자핀. 항우울제 중에 좀 뭐 특별한 우울제가 있어요. 이 트라조돈과 멀타자핀의 효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격 불안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초조 불안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불면에도 효과가 좋고 망상 환각에 효과가 없습니다. 멀타자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울증에 효과가 굉장히 좋고 초조 불안에 효과가 좋고 불면에도 좋아요. 또 하나의 멀타자핀의 효과는 부작용인데 사실은 막 입맛이 돌아옵니다. 입맛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뭔가 의욕도 없고 뭐 아무것도 먹기 싫고 입맛도 없다 그럴 때 멀타자핀을 쓰면 우울증도 좋아지고 초조 불안도 좋아지고 불면도 좋아지면서 입맛도 돌아와요. 그래서 멀타자핀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트라조돈. 그 다음에 이제 항우울제가 아니라 항정신병으로서 이 공격 불안과 망상 환각에 굉장히 좋은 약 리스페루딘이라는 거예요. 리스페루딘. 리스페루딘이 이 공격 불안, 폭력 있는 분들 리스페리돈. 그 다음에 여기 망상 환각에 이 리스페루딘을 써요. 그래서 치매 있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공격적이고 폭력성이 됐어. 그건 리스페리돈. 그리고 치매 있는 분들이 의욕이 없어지고 뭔가 입맛도 없고 안 먹으려고 그래. 멀타자핀. 그래서 주로 우리 재택의료센터는 트라조돈, 멀타자핀, 리스페리돈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보는 환자분들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무 효과도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 약들은 쓰는 거 있으면 사실 옛날 의사들은 아직도 이런 걸 쓰는 분들이 있어요. 자낙스, 바리움, 아티바는 아직도 쓰는 분들이 있어서 있어요. 이런 걸 쓰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빼야 됩니다. 오히려 정신이 더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치매약이 이제 도네페지라고 메만틴하고 뭐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치매약을 증량을 해야 되는가라는 판단이 될 때 공격 불안이 망상의 폭력성이 심해졌어. 그러면 도네페지를 증량하면 오히려 더 심해진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불면도 더 심해져요. 도네페지를 쓰면. 그리고 이제 메만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네페지를 써서 뭔가 이런 거 초조불안 우울증이 있으면 더 올릴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 뭐 멀타자핀을 쓰든지 트라조돈을 쓰든지 그리고 나서 도네페지 말고 다른 종류의 치매약을 추가로 쓰지 않습니까? 메만틴이라고 해서 메만틴을 추가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행동에 따른 약의 효과를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정신과 의사들이 정리해서 이렇게 저널에 쓰는 걸로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보시고 사실은 의사도 잘 모르는 내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문제가 되면 뭐
의사한테 말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효과가 없는 것도 있어요. 약을 먹어도 우울증이나 어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여기 이방 갔다 저방 갔다 그런 거. 그다음에 혼자서 소리 지르는 거, 상대방한테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혼자서 막 그냥 반복적으로 소리 지르는 거, 이게 소변을 잘 못 보는 거, 숨기는 거, 뭐 물건을 저장하고 숨기고 옷을 잘 안 입으려고 하거나 벗으려고 하거나 먹을 수 없는 걸 막 먹으려고 하거나 반복적인 행동들은 이런 것들은 약으로도 별 효과가 없이 지속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가 우리가 처음에는 정상 상태에서 치매로 가기 전까지 사실은 중간중간에 걸쳐서 이것이 짧은 사람은 몇 개월이지만 긴 사람은 몇 년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치매를 2단계에서 뭔가 관리를 하거나 조금 더 집중을 가하면 이 치매가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수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가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인지 장애가 본인만 느끼는 거죠.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 흔히 말하는 건망증과 주관적 기억 장애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주관적 그 건망증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다시 알려줬을 때 다시 깨닫는 것은 건망증인데 이런 게 치매 증상에 의한 인지장애는 누군가 알려줘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죠. 그 자체를 까먹는 경우죠. 이런 걸 있다가 경도 인지장애라고 해서 누가 봐도 이분은 뭔가 인지장애가 있어 보여. 너 좀 병원에 가봐. 라고 할 정도가 경도 인지장애고 실제 일상생활이 장애가 있는 게 치매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약을 치매부터 도네피진이나 메마틴을 보험을 해줬는데 한 꽤 됐는데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경도인지 장애부터 보험을 해주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치매약을 먹는 분 중에 너무 멀쩡해 보이는 분들,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분,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경도인지 장애로 판단이 되면 약을 드립니다. 보험이 돼요. 치매약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험을 해주면 싼 값에 약을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경도인지 장애가 치매로 전환되율이 한국과 미국과 캐나다를 봤을 때 평균 내면 2년 내에 한 30%, 5년 이내에 50에서 80%가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인 분들은 약을 먹고도 치매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경우는 사실은 누가 봐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기억력에 인지 기능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누가 가서 병원에 가보라고 이렇게 권유받는 정도인데 그것이 이제 일상적인 활동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것, 음식 장만하는 것, 운전하는 것, 직업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들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1단계고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조금 더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식기, 사회적 판단하는 문제, 옷 입기 이런 것들이 어렵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치매가 발생하고 10년 정도 되면은 모든 게 다 멈춰버리는 일상생활 능력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게 고도치매. 이렇게 1단계부터 3단계까지가 우리가 보통 한 10년 정도라고 보는데 이렇게 1단계부터 쭉 나빠져갖고 2단계 갔다가 3단계로 가갖고 이 10년 동안의 시간을 3단계를 한 4, 5년을 겪는 거예요. 4, 5년 동안 고도치매.
지금의 자연적인 경과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2단계는 이제 일상생활만 좀 어려울 뿐이지 도와주면 충분히 일상생활 가능한 분들이죠. 고도 치매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그 치매약, 도네페신이나 메만틴을 처방을 하면 이것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프가 1단계가 길어지고 그리고 2단계도 조금 늦춰지고 3단계가 굉장히 짧은 시간만이 고도 치매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이 뭐냐? 그 약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치매를 완치는 못하지만 도네페신이나 메만틴 같은 경우가 이 치매를 경과를 연기시키고 그러면서 동반돼서 치매와 동반되는 정신 행동 증상도 같이 이렇게 늦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조기 발견입니다. 조기 발견.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어르신이 이제 대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이가 많으시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가능하면 밖에를 못 나가시잖아요. 밖에를 못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치매가 빨리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분이 처음에는 괜찮아도 이게 한 3년 지나고 한 4년, 5년 되면 그리고 더군다나 85세가 넘으면 치매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해서 약물 치료를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고도 치매 기간이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기 발견 굉장히 중요한 거, 이런 건 국가에서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망이라는 거예요. 그 치매의 정신행동 증상으로 선망도 있고, 지금 말하는 선망은 다른 선망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주의력과 의식이 문제가 돼가지고, 하루 중에도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막 변동하는 경향이 있는 급성 뇌기능 부전이라고 말해요. 이 치매는 그 발병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치매에 의한 선망은 이 질병으로 보는 선망은 시간이에요. 시간. 그 어떤 주사를 막 약을 먹고 나서 몇 시간 후 뭔가 증상이 있고 열이 있고 난 다음부터 몇 시간 후 며칠 후 굉장히 급격한 발병이고 또 금방 좋아졌다가 또 다시 또 선망이 생겼다가 그렇게 기복이 심하고 또 하나는 이 선망은 간혹 응급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몸 상태가 전신 상태가 안 좋을 때 선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선망은 응급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렇게 치매에 의한 선망이 아니라 멀쩡히 계시다가 생기는 선망이 왔다면 그분이 왜 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모르는 경우가 또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병원으로 가보라고 보호자한테 권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감염이 열이 막 나면 감염에 의해서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선망이 올 수도 있고 탈수되면서 생길 수도 있고 변비가 심하고 통증이 심해서 수면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약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약이 뭐냐면 굉장히 강한 진통제입니다.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성과 거의 버금가는 진통제, 트라마돌 같은 진통제를 맞을 경우, 그 다음에 수면제를 먹을 경우, 한콜린성 약을 먹을 경우 이런 것들이에요. 히스타민제를 먹었을 때 선망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뭔가 할로페니돌, 프에타핀, 올란자핀을 먹으면 이건 역시도 선망을 일으켜서 사망률이 생길 수 있고 다이아제팜,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이런 것들 아까 제가 항불안제라고 아까 말을 했던 그런 것이 이런 건데 항불안제들인데 이런 항불안제를 먹었을 때
갑자기 선망이 생길 수도 있고 인지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수면제, 스틸록스라고 하는 수면제가 선망이 일으킬 수 있고 이게 흔히 쓰는 수면제입니다. 수면제가 흔히 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스틸록스라는 수면제와 졸민이라는 수면제가 있어요. 졸민은 여기 아까 여기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졸민이 여기에 들어가고 스틸록스는 여기에 들어가는데 스틸록스는 그나마 의존성이 약하다고 하지만 큰 부작용이 뭐냐면 몽유병 같은 그런 증상이 일어나고 밤 자고 있는데 냉장고를 뒤져가지고 막 먹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선망이 생겨 넘어지기도 해. 그럴 것이 이제 이런 약에 의한 선망. 그 다음에 굉장히 데메놀이 마약이죠. 마약하고 NSAID 그냥 소염 진통제를 써도 선망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원인이 생겨서 막 선망을 소리 지르거나 누가 나 쫓아와 막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 여기는 집이에요. 여기는 어르신 집이에요. 지금은 밤이 아니라 낮 2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안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옆에 지키게 있게 가장 그 자기 환자 본인이 편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 선망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원인이 딱히 없는데 선망이 생긴다. 그럴 때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뭐 누구나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죠. 하루 종일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일주일 내내 봤을 때 월요일과 토요일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구나 다 감정의 폭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뭔가 이렇게 큰 문제가 있을 때 사업에 실패하거나 지인이 사망했거나 큰 상실이 있을 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다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우울증이 있는 경우는 이게 이렇게 여기서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안 좋은 상태로 기분이 떨어진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왜 못 올라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약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데 이것을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노인 우울증이 치매에 미치는 기여도가 여기 보시면 가장 안 좋은 것이 저항력이고 그 다음에 담배고 운동 부족이고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이 전체 기여도가 100% 중에 우울증이 1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관리 안 하면 치매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자살. 우리 한국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죠. 불행하게도 모든 국민의 자살률이 1위이기도 하고 또 노인 자살률이 1위이기도 합니다. 그 자살의 가장 많은 원인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울증이 학생들이나 중년들의 우울증하고 노인들의 우울증하고는 좀 양상이 달라요. 양상이. 우울증 환자, 노인 우울증 환자의 60% 이상이 인지하지를 못하고 우울증을 적절히 치료받기까지 3년, 평균 3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울증인데도 다른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치료를 해요? 소화가 안 돼, 잠이 안 와, 소변을 자주 봐, 머리가 지끈지끈해, 뭐 이런 것들로 다른 신체적 질병 증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약만 쓰는 거예요. 두통약을 쓰고 유장약을 쓰고 수면제를 쓰는데 안 좋아져. 그때만 잠깐 좋아지다가 다시 또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우울증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내가 실제 정말 가만히 있다가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아무 의욕이 없고 하는데 이것이 내가 나약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악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청소년 때는 막 짜증내고 학교를 안 가고 뭐 비행이 있고 그러는데 중년에서는 죄책감, 절망감, 뭐 건망증 이런 화병 이렇게 나타나요. 노인들은 애매합니다. 여기저기 다 아프다고 그러고 의욕이 없다 그러고 잠은 안 자고 불면과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나. 아까 제가 처음에 사례를 보여준 것처럼 이것이 우울증인지 치매인지를 잘 모를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이 많이 생길까? 여러분들 충분히 예측을 하겠지만 동반되는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하자면 가족과 싸우고 거절당하거나 버려지는 경우에 주로 많이 생기고 뭐 이런 경우에 주로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뒤에랑 이걸 주로 유형 요인이 더 중요한데 고령의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생긴다고 하고 독거, 교육 수준이 낮은 질환, 신체 질환이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생깁니다. 여기 위쪽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나 어르신들이 누구나 일과성 뇌허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혈관이 뇌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뇌경색으로 입원했다가 다행히도 이제 회복해가지고 잘 걸어다니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런 걸 한 번씩 앓으시면 가령 골절이 있어갖고 수술을 한번 하거나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자기 신체, 본인의 신체가 뭐 혹시라도 내가 나이 들어서 특히나 독거일 경우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뇌경색 후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체 질환의 후에 생기는 우울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아까 말한 그 청소년기나 중년기의 우울증은 굉장히 원인이 다양하죠. 원인이 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다양하고 근데 그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거의 겹쳐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이걸 약으로도 잘 조절이 안 되고 상담으로도 잘 안 돼. 근데 노인 우울증은 치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분은 이렇게 쭉 이렇게 다시 쭉 올라가는데 노인분들은 어떤 분은 이렇게 쭉 내려가고 다시 안 올라가고 계속 우울한 상태로 지낸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이제 그 흥분할 때 기분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하고 우리 기분이 안 좋을 때 억제되는 호르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분이 안 좋은 상황, 우울한 상황,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슬픈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이것이 2주 이상, 뭐 1개월 이상 지속되고 단 한 번도 즐거운 날이 없으면 그러한 호르몬,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나오고 우리 기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젊었을 때 청소년기와 중년기는 그렇지 않은데 노년기의 우울증은 그런 기분 좋을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말라버려가지고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쓰면 80에서 90%가 바로 좋아져요. 효과가 좋다는 거죠. 이게 무슨 약이냐면 아까 말한 기분 좋을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시키는 그런 약들이에요. 그게 무슨 약이에요? 안정제입니다. 항우울제. 항우울제가 쓰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치료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말라버린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은 이런 약을 투여하지 않는 이상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젊은 사람처럼 뭔가 주변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위 노인분들은 항상 같은 상황에 살다 보니까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이 지나도 나을지가 않습니다. 반복적인 재발이고 여러 가지 개인의 고통도 생기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치매가 생기고 심하면 자살까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을 쓰면 이 우울증이 딱 떨어졌던 약을 쓰면 쭉 올라가는 게 가장 먼저 1-2주 만에 식욕이 돌아와요. 잠을 못 자는 게 잠이 회복되거든요. 1-2주 만에. 그리고 2-3주만 되면 이제 의욕이 생겨.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한 4주 되면 거의 대부분의 증상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약들이에요. 그게 무슨 약이라고 했지 아까? 트라조돈, 멀타자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4주 쓰고 중단한다 그러면 다시 재발합니다. 한 2개월 써도 재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다 좋아졌어도 3개월 이상은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약으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이 맞죠. 하지만 약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약으로 그 기분 좋을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을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신경 전달 물질만 나오게 할 뿐이지 또 다른 부작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딱히 없어요. 오래 쓰면 중독되는 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약도 있습니다. 트라조돈은 중독되는 게 굉장히 적은 약이에요. 뇌를 상하게 하진 않죠. 그 다음에 바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오면 중단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개월은 드시라고 합니다. 기분이 뜨는 게 아니라 우울한 상태, 분비되지 않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키게만 하는 것이지 기분을 더 좋아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봤을 때 첫 번째는 그분이 원인이 있을 거예요. 대개는 원인이 있죠. 이 청소년기나 중년기처럼 굉장히 사회생활이나 가족이나 친구관계나 여러 군데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굉장히 명확한 이유들이 대개는 있습니다. 가령 자기가 친한 동생이 저기 멀리서 사망했는데 자기 몸이 불편해서 가보지 못해서 내가 너무 슬프다 라던가 내가 정말 믿고 따랐던 우리 배우자가 사망했다던가 그때부터 급격하게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우울 증상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기나 중년기는 모르죠. 뭐가 됐고 언제 생겼는지 모르는데 어르신들은 알아요. 그 사건이 있을 때부터니까. 그래서 1년 반 전, 2년 전 명확하게 말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여쭤보고 그때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으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많이 힘드셨나요? 그때 생각은 어땠나요? 주변에 원망스러운 사람은 없었나요? 이런 것들을 다 여쭤보고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때 많이 힘들어서 슬펐겠어요 라던가 그때 주변에서 어르신 많이 슬퍼했는데 많이 주변에서 이렇게 배려도 해주셨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상에 대해서 당연히 안 하겠지만 섣부른 충고 그리고 혹시라도 자살해서 말하면 의사한테 말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약이 효과가 좋다. 약을 먹으면 3개월 정도만 먹으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자살입니다. 자살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오늘따라 뭔가 자식의 집만 되는 것 같아라고 막 말을 하면 계속 뭐가 어떤 점이 힘들고 어두워 보이고 막 공감을 하는 거죠. 어르신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여쭤보면 뭐 이제 자식한테 집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식이 집만 되는 것 같아서 뭐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직접적인 질문을 해보고 그냥 안 깼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그러셨군요. 그렇게 힘든 거에 이해해요. 혹시 어떻게 죽어야겠다는 생각한 게 있으세요? 라고 하면 어르신이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약을 이렇게 모아놔요. 약을. 그래갖고 그 요양보호사가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그 약을 가지고 왔는데 모아둔 약이 있고 그런 것을 약간 안전 조치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살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게 있으면 아까 여기 전처럼 직접 구체적으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죽고 싶은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애매하게 물지 말고 직접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뭔가 이게 뭐 이거 갖다가 그러지 마시라기보다 공감하고 경청하고 혹시라도 위험 요인이 있으면 의사나 안전 요인 이런 데 전화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케이스 첫 번째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80세 여자분이 돈을 훔쳐갔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분은 치매에 의한 정신신경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 정신신경 증상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것이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나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망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 불안감, 그런 뭐 초조감 이런 것들이 자기 방어 기제로 망상이 생긴 거고 여기서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막 그러면 이것이 내 돈을 훔친 사람이 나까지 화까지 된다, 나한테 화까지 된다, 오히려 더 흥분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죠.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에 대한 인정. 많이 불안하시죠, 놀라셨죠. 그리고 같이 찾아볼게요 한 다음에 화제를 바꾸는 거죠. 딸이 맛있는 간식이 있으니까 무슨 드시고 계세요? 라던가 이렇게 화제를 전환을 해서 다른 이야기를 해야지 논쟁을 하지 말고 뭔가 여기에 그 기준품이 있었는지 없었잖아 있었잖아 팩트 체크하지 말고 뭘 하냐면 이분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에 대한 기분을 맞춰보라는 겁니다. 치매로 인한 정신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신 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논쟁이나 팩트 체크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가짜 기준품 상자를 만들어서 이것을 어르신이 항상 보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점잖은 분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고 그럴 경우에 이게 치매가 갑자기 심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분은 멀쩡히 계시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선망이 발생했으면 치매로 인한 선망이 아니라 다른 질병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질병이 치매는 하룻밤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을 드신 게 있는지 뭔가 감염된 게 있는지 열이 나는지 탈수가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확인해서 뭔가 이렇게 교정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약을 병원을 가야 되겠죠. 병원에 가자고 보호자한테 권유를 해야 됩니다. 특징은 갑자기 생긴다는 거. 세 번째 우울증이죠. 이게 뭔가 며칠인지를 몰라. 귀찮아해. 그리고 보호자는 치매라고 검사를 요청했지만 실제는 진짜 치매 환자는 자기가 날짜를 몰랐을 때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내가 왜 모르지 알았었는데 막 자기를 탓해.
내가 이런 걸 왜 모르고 있을까? 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치매에 이런 그 뭐냐 기억에 관련된 건데 우울증의 이런 그 기억력 저하는 의욕이 없고 짜증을 내. 왜 나한테 자꾸 물어봐? 몰라, 안 해. 왜 귀찮아? 그러면서 포기하고 하는 것이 치매와 우울증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에 의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 같으면 우울증, 항우울제 치료를 해야 되겠고 정서적 치료, 뭔가 공감하는 게 필요하겠죠. 공감하고 햇볕을 쬐게 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치매, 디멘치아, 델리리움, 디프레션을 구분하는 것은 치매에 의한 여러 정신 증상들은 급격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치매에 의한 정신 증상은 서서히 생겨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악화됩니다. 그 다음에 의식 수준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알러트, 그 스투퍼 뭐 이런 것처럼 알러트하다는 것이죠. 기억력은 최근 것부터 소실되기 시작하고 질문에 대한 반응은 모르는데 아는 척해. 뭐 내가 알았었는데 뭐 그렇게 자파증을 하고 보호자 옆에서도 이분이 워낙에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그러셨어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치매에 의한 정신 증상이고 델리리움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상해진 것이고 갑자기 발생하고 변동이 심하고 의식이 멍해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알러트하지가 않습니다. 스투퍼해지고 기억력 저하로 기억 등록이 안 되는 거죠. 횡성수술하고 하는 것이 선망이고 이제 우울증은 한 뭐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비교적 치매보다는 수개월의 수명이지만 우울증은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생기고 하루 중에서도 아침에 힘들었다 저녁 때 괜찮아지기도 하고 우울증은 단지 뭐 의식수준하고 상관이 없고 기억은 하는데 하기가 싫어. 집중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죠. 몰라요, 귀찮아요 하고 의욕이 없어. 기운이 없고 여기저기 아파요. 그러면서 귀찮아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정신 증상을 감별하는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신 증상, 치매에 의한 정신 증상, 우울증에 의한 정신 증상을 돌보다 보면 그분들의 그 감정에 공감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공감을 해야지 그분들이 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분들의 감정이 누그러지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소진되게 됩니다. 공감은 하되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또 하나는 또 짜증이나 공격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병이라는 겁니다. 뇌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고 공감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눈길 한번 말 한마디가 사실은 약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냅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